드디어 그래프 그리기의 마지막 단계 합성함수입니다. 고1 학생들이 가장 그리기 힘들어하는 그래프이기도 한데요. 합성함수의 개념을 간단히 다룬 후 예시를 통해 합성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란 f와 g라는 두 함수에 대하여 한 함수의 공역이 다른 함수의 정역과 일치하는 경우 두 함수를 이어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연산입니다. 쉽게 생각해 일반적인 함수는 x값에 따라 y값, 즉 함수값이 바로 생기는 데 반해 합성함수는 이 과정을 연달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함수 g.f를 만들게 됩니다. 합성함수가 기존의 함수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접합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합성함수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핵심이죠. 합성함수를 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x가 변해감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그 y의 변화에 따라 g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y를 생략하고 x가 변화할 때 g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접합부인 y는 함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리거나 설명할 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예시에 함수부터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 대하여 f.f, 즉 자기 자신을 합성한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첫 번째 함수의 함수값을 다시 정유역으로 하여 함수값을 찾아야 하므로 y는 x를 같이 그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것이 편합니다. 우선 fx와 y는 x의 교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교점은 1,1입니다.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1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나온 함수값을 정유역에 넣어야 하기에 함수값을 y는 x에 대칭시킨 점을 찾아 다시 함수값을 찾으면 1입니다. 대칭시킨 점은 함수값에서 x축과 평행하게 y는 x까지 이르는 점을 찾은 후 그 점에서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으면 편합니다.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x가 1일 때 f.f1의 값인 1을 그래프에 찍어주면 다시 교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x와 y는 x의 교점은 합성에도 교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점이 아닌 점, 예를 들어 x는 2일 때 f.f2의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함수값 f2를 찾은 후 y는 x 대칭을 이용해 함수값을 다시 정유역에 넣어 f.f2의 값을 찾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x는 2일 때 f.f2의 값을 찍어주면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함수값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x가 6일 때 f.f6의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x는 6일 때의 함수값 f6을 찾은 후 y는 x 대칭을 이용해 함수값을 다시 정유역에 넣어 f.f6의 값을 찾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x는 6일 때 f.f6의 값을 찍어주면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점을 찍어 부드럽게 이어주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이를 응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기에 이 과정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자기 자신을 합성한 함수의 모양을 보면 원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원함수와 비교하여 위에 있는 곳은 더 위에, 아래에 있는 곳은 더 아래에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이 모든 점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원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 사이에서 오목과 볼록이 바뀌면 성립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함수를 합성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와 g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을 때 합성함수 g.f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합성함수를 그리는 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수는 y입니다. y는 결과적으로 생략되지만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합성함수는 y, 즉 합성되는 함수의 함수값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G의 정의역과 치역의 문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F에서 함수값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X는 1일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첨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이죠. X는 1 전까지의 함수값은 1에서 2까지 꾸준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따로 빼내어 합성함수를 보겠습니다. X가 0에서 1까지 증가할 때 Y는 1에서 2까지 증가합니다. 합성함수는 Y가 변함에 따라 G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하므로 G의 정의역인 1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함수값을 보며 G는 0부터 2까지 증가합니다. 이제 중간과정을 생략하면 X가 0에서 1까지 증가할 때 G는 0에서 2까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래프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부분도 보죠.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Y의 값은 2부터 0까지 감소합니다. 합성함수는 Y가 변함에 따라 G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하므로 G의 정의역이 2부터 0까지 변할 때의 함수값을 보면 G는 2부터 0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1로 증가합니다. 이제 중간과정을 생략하면 X가 1에서 2까지 증가할 때 G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뒤집어져 그려지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Y가 감소하면서 2에서 0까지 가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관찰했으므로 이를 이용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가 증가하는 방향에 따라 펼쳐서 그려야 하는 거죠. 이를 응용하면 G.F뿐만 아니라 F.G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극점을 기준으로 각 부분을 관찰하는 방법을 응용하면 함수식을 구하지 않고도 다양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응용점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합성함수의 개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의 사칙연산에서 배운 방법을 응용하면 개형을 더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합성되는 함수의 함수값 변화가 합성함수에서 정의역의 길이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y는 sin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값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sin x에 x제곱을 합성하게 된다면 x값이 더 빨리 출력되며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예시에서도 함수값이 이만큼 변화하면서 그래프가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점을 유의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방법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개형을 그리는 데 특화되어 있어 만약 특정한 점에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미분을 통한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힘들지만 노력하신다면 이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5편의 그래프 그리기 특강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꼭 한 번은 영상으로 정리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몇 편만 더 중고등학생용 수업 자료를 만들고 다시 제가 하고 싶은 교양 수학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